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미분양 주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어서 당분간 주택시장 양극화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여 가구. 3월보다 0.1% 줄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12% 늘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비수기인데도 주간 기준 7개월여 만에 가장 많이 오르고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확연히 대조적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며 미분양 주택이 줄어들 만도 하지만 팔릴 곳만 팔리는 양극화 현상만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전월과 비교해 수도권 미분양은 소폭 줄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수도권은 소폭 감소했지만 지방은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은 조선과 해운 등 대형 사업장이 많은 지역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 미분양 문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지금 5, 6월에 상당히 많은 물량이 이제 쏟아질 예정이기도 하고, 또 신정부의 행정부가 좀 진용을 갖추면 대출 규제나 추가 재건축 규제를 강화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 과잉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지역 쏠림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 기업들이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 효과만 누리고 책임은 회피하는 건데요. 선진국형 소비자 보호 장치 중 하나인 집단 소송 제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장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이스크림 전문점 베스킨라빈스 운영사 비알코리아와 변호사 간의 일본 여행 경품 제공을 둔 소송은 온라인상에서 아직도 회자됩니다. 당첨자는 최수진 변호사 본인이었습니다. 최 씨가 여행 가기를 원하는 날짜는 애초 사용을 제한한 성수기가 아니었지만 회사 측은 경품 제공을 계속 미뤘고 나중에는 호텔 이용을 1박으로 안내문을 수정했습니다.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고 2박 3일 호텔 숙박료와 항공료,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도 1년치 무료 음료 제공 이벤트를 한 잔으로 뒤바꾸려다 당첨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졌습니다. 만약에 한 잔만 제공할 의사였다, 그런 걸 표시를 했다라면은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서 근무를 할 것인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잖아요. 패소한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 측은 그제서야 나머지 99명에게도 1년간 쿠폰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개별 발송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돈을 들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 기업들의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최근 국내에서 증권 분야에만 적용되고 있는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언급했습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입장에서 패소 시 부담이 커져 소비자 권익 보호를 높이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제주도의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에 따르면 제주 땅값은 작년보다 1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부산이 9.67%, 경북이 8.06% 올라서 뒤를 이었고 인천은 상승폭이 가장 작았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5.34%로 나타났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제곱미터당 8,600만 원인 서울 충무로 일가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이었으며 전남 진도군 조도면 가사도리의 땅은 제곱미터당 120원으로 가장 쌌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이 출시 8년 만에 가입자 수 2천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천만 441명으로 2009년 5월 판매가 시작된 뒤 처음으로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통장 가입 금액으로는 57조 2,516억 원에 이릅니다. 일반 정기예금보다 금리가 높아서 출시 당시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끈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출시 1년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000만 명 시대를 연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채비가 한창입니다. 고용 안정성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처우 개선 수준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최근 비정규직과 파견 직원 중 최대 1,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누적 적자 1조 원을 넘는 LH의 정규직 전환 시 예상 처우는 현 연봉 2천만 원 내외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초임인 2,500만 원으로 올려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이럴 경우 비정규직들은 경력이 사라지고 신입사원으로 새로 입사하는 형식이 된다는 겁니다. 자회사나 공익법인을 설립해 고용하는 방식도 거론되고 있는데 이 역시 처우는 기존 정규직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정규직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한 인력이 퇴출되면 오히려 10명이 할 일을 9명이 하는 식으로 노동 강도만 더 세질 것이란 주장도 나옵니다. 비정규직만도 못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데 야근하고 돌아가면서 일하는데도 그런 부분은 얘기 안 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의 공공정규직 일자리 늘리기 정책엔 환영하면서도 전환 후 처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마련하겠다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가 실행 단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벌써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더위로 휴대용 선풍기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시판 휴대용 선풍기 10대 중 3대꼴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는데요. 특히나 충전지가 폭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휴대용 선풍기가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지난 10일 경기도 해안 초등학교에서 이 선풍기가 터져 학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판매 중인 휴대용 선풍기를 조사했더니 10개 중 3개는 안전인증을 받기 위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 2종도 당국이 조사에 들어간 뒤에야 안전확인 신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전 미인증 제품이 판을 치자 당국은 다음 달부터 석 달간 휴대용 선풍기 집중 점검을 벌여 미인증 제품의 수거와 파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휴대용 선풍기를 사기 전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KC마크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분들께서는 구매하실 때 제품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통해 안전인증을 받은 것인지를 확인하실 것을. 하지만 KC마크로 안전인증을 확인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마크가 제품 내부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소비자가 구매 후에 제품을 다 개봉한 후에 확인하는 그런 정보가 아니라 구매 전에 제품 겉 케이스 등에서 표시사항 같은 것들을 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는 또 안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충전지 사용 사례가 종종 나타나는 전자담배와 LED 랜턴에 대해서도 다음 달부터 점검을 벌일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주말 농장 텃밭 활동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장난감이 출시됐습니다. 어린이는 물론이고 노인들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데요. 학습 효과도 좋고 농업에 대한 친근감이 저절로 생긴다고 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알록달록한 색깔 점토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배추 모양 틀에 찍어낸 뒤 연두색 물감을 칠하니 영락없는 배추 한 포기가 뚝딱 완성됩니다. 아이들은 심고 싶은 채소를 상상하며 자신만의 텃밭 가꾸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어떤 거 심고 싶어요? 저요? 방금 심었고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텃밭놀이 장난감입니다. 플라스틱 판형 위에 점토로 만든 채소를 꼽아 텃밭을 꾸미는 방식인데 숫자 공부는 물론 창의력도 키울 수 있습니다. 호박이랑 배추랑 당근이랑 손으로 오물오물 신났어요.
노인들의 무뎌진 손끝을 자극해 손이 부드러워지고 집중력을 높여 치매 예방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손끝에 만들으니까 촉감도 좋고 또 창의력도 생기고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예쁠까 여러 신경을 쓰니까 너무 즐거웠어요.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어린이들이 농업에 친숙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텃밭놀이 시리즈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저희 텃밭 장난감은 만들어서 위에 꽂아서 다시 꾸밀 수 있고 소꿉놀이까지 할 수 있고 채소에 대한 공부까지도 할 수 있는 장난감이. 텃밭놀이 장난감은 민간에 기술 이전돼 다음 달부터 대형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이동통신사 3사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번호 이동을 전면 중단합니다. KT가 이 기간 전산 시스템 개편에 나서면서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함께 번호 이동을 멈추기로 한 겁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고객은 번호 이동을 제외한 신규 가입과 기기 변경 등 기존 서비스를 그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SK텔레콤의 전산 개편 기간이었던 지난 12일에서 14일에도 번호 이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서 스마트폰을 통한 거래 건수와 고객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스마트폰이 주요 금융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인터넷 뱅킹의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9,400만여 건으로 작년 4분기보다 5.9% 늘었습니다. 이 중 스마트폰 뱅킹 이용은 5,700만여 건으로 전체 인터넷 뱅킹의 61%를 차지했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은행 거래 규모는 하루 평균 3조 6,200억 원으로 작년 4분기보다 8.3% 증가했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달라진 아르바이트 풍속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세대는 물론 직급까지 넘나들며 아르바이트의 구직 대상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달라진 아르바이트 풍속도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뀐 건가요? 네, 우선 이 한 세대에 고정되어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에도 이 다른 세대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20대가 장년층이 지원하던 일자리에 지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단기간 고수익 알바로 통하는 일용직, 이른바 이 막노동으로 불리는 일자리인데요. 그동안 일용직은 위험하고 일이 힘들기 때문에 젊은 층은 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 일용직을 지원하기 전 꼭 4시간 동안 이수해야 하는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 교육에 20대 이수자 추이가 2013년엔 34,651명이었는데 3년 뒤인 2016년에는 7만 명 가까이 증가한 10만 839명이었다는 겁니다. 네, 거의 3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금까지의 일용직은 장년측이지만 숙련공이거나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몸 쓰는 일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도전하는 일자리였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청년층 지원자가 늘어난 이유는 뭐 때문이었나요? 네, 바로 다른 아르바이트에 비해 짧은 시간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건설 현장을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일용직의 하루 평균 임금은 11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인력사무소가 소개비 명목으로 10% 정도를 가져가는데 소개비를 제하고도 하루에 1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높아진 등록금과 취업을 못하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생활비가 필요해진 20대들이 일용직 인력 시장에 뛰어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용직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로 노하우, 또 기술, 안전이 필요한 전문직이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경력이 없는 사람도 뽑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현실의 사정은 조금 다릅니다. 몸 쓰는 일이 익숙치 않은 20대들이 건설 현장에 급하게 투입되면 안전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하청업체 안전사고에 월청이 책임 있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용직에 뽑히는 20대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용직에 도전하는 20대가 늘고 있는 거죠.
네, 일용직으로 생활비 버셨던 중장년층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20대가 달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역으로 20대가 주로 했던 아르바이트 자리에 고령층의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른바 알바의 크로스오버라는 말까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알바의 크로스오버라 도대체 어떤 일자리가 그렇죠? 네, 예전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가 대학생에게 꿀알바로 불리면서 지원자가 많이 몰렸었는데요. 최근엔 60대 이상의 고령 지원자도 이 임상실험에 도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 대형 제약회사의 고혈압, 고지혈증 관련 의약품 임상실험을 했는데 지원자 304명 중 절반이 넘는 178명이 60대 이상이었을 정도입니다. 네, 이런 아르바이트를 청년들이 했던 이유는 장시간 실험 참여가 가능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나 봅니다. 네, 고령층 의약품 시장이 갈수록 커지면서 해당 조건에 맞는 고령층 임상자도 필요해졌기 때문인데요. 또 수당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지하철 택배, 폐품 수집으로 소일거리를 했던 노년층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실험 종류와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개 실험에 참가하면 1회에 평균 4, 5만 원, 또 2박 3일 정도 입원하면 평균 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고소득 일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임상시험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약을 인간에게 투여해 결과와 부작용을 예측하는 실험이기 때문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임상시험 도중 약물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총 476건이 접수됐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돈을 많이 준다고 무작정 임상실험에 참여하기보다는 먼저 어떤 실험인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렇게 아르바이트에도 세대가 뛰어넘어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알바의 크로스오버가 발생하는 현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게 매출이 악화되면서 부업으로 아르바이트를 찾는 영세 자영업자, 즉 사장님들도 아르바이트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한 구인 구직정보 업체 관계자의 말을 빌린 기사에 따르면 가게를 운영하면서 또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는 사장 알바생이 해당 회사에만 300명 정도가 구직 신청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니까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인건비 또 임대료를 감당하겠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엔 아르바이트 시장도 치열해져서 정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구하는 일마저 쉽지가 않아졌는데요. 이 아르바이트 자리마저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시험 기간이나 피치 못한 사정이 생겨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상황을 막기 위해 내 알바를 대신해주고 내가 직접 돈을 주는 대타 알바 자리까지 생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한 구직 포털 사이트에선 이 같은 대타 알바 자리가 4년 만에 거의 4배로 폭등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대타 알바의 크로스오버 현상이라니 불과 3, 4년 전에는 쉽게 볼 수 없었던 건데요. 장기 불황이 낳은 씁쓸한 사회 변화겠죠. 저희 투데이 고용플러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이런 사회 변화를 거뜬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매일 알짜 정보 전달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학키워드 구본학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